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도시락 한 끼의 온기.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2001년 봄에 있었던 한 아주머니의 도시락 이야기를 떠올린다. 서울의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사이를 누비며 살던 내게 어느 날은 참 버겁게 느껴졌다. 그날도 야근을 끝내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빈속에 지친 몸을 이끌고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던 그때 옆자리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이거 드실래요?" 라고 말을 걸었다. 고개를 들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내밀고 있었다. 낡은 비닐봉투에 담긴 조촐한 반찬과 흰 쌀밥. 순간 창피함이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부끄러움보다 따뜻함이 먼저였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아주머니는 말없이 내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었다. 며칠 후 같은 시각 같은 열차에서 그 아주머니를 또 만났다. 이번에도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있었다. 이번엔 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엄마였다. 다음 날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왜 자꾸 도시락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예전에 나도 지하철에서 끼니를 뜬 적이 있어서요." 그녀의 이름은 이정희 씨. 5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숙까지 경험했지만 한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했다. 그녀가 다시 일어나 처음으로 한 결심은 자신처럼 지하철에서 허기진 사람들에게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나누자는 것이었다. 처음엔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 지하철에서 나눠주기 시작했고, 이후 같은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그 도시락에 썼다. 대단한 재료는 아니었지만 그 밥 한 끼에 담긴 마음은 무엇보다 컸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알려졌고, 당시 여러 신문에 실리며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기분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정희 씨를 보고 진짜 나눔이 뭔지 알았다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해 여름, 그녀는 지하철 도시락 나눔 봉사를 정식 프로젝트로 만들었다. 이름은 한 끼 온기. 몇몇 청년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고, 지금은 매주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100인분의 도시락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지금도 가끔 지하철을 탈 때면 무심코 주변을 살펴본다. 혹시 누군가 조용히 도시락을 내밀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냉정하며 때론 잔인하다. 하지만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소리 없이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하루를 살아볼 이유를 얻는다. 그날 배고프고 지쳐있던 나에게 조용히 도시락을 내밀던 그 손길이 내 인생의 방향을 살짝 바꿔놓았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따뜻한 도시락 한 끼일 수도 있고 짧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 그날의 도시락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네진 마음이 누군가에겐 삶을 버티게 해주는 온기가 된다.
누군가의 진심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되찾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2001년 11월의 어느 저녁, 서울은 초겨울의 바람으로 유독 스산했다. 퇴근길에 수많은 차들이 한강대교를 오가고 있었지만 그 바쁜 흐름과는 별개로 다리 난간에 홀로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김철수 씨, 40을 앞두고 모든 것을 잃은 가장이었다. 철수 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사업 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가족은 지칠 대로 지쳐 그를 떠났다.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던 아내의 마지막 눈빛은 그에게 깊은 죄책감과 자책을 남겼다. 그는 그날 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런 그가 다리 난간에 기대어 마지막 결심을 다지던 그 순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다. 그도 똑같이 난간에 손을 얹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름은 박민수 씨. 그는 2달 전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억울하게도 아내가 가해자로 몰렸다.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차가운 언론 보도 그리고 주변의 오해는 그를 매일 지옥에 던졌다. 결국 민수 씨 역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 낯선 두 사람이 같은 시각 같은 다리 위에서 같은 이유로 마주한 것이다. 이상할 만큼 조용한 순간이었다. 바람 소리와 간간히 울리는 클락션 소리만이 배경처럼 흘렀다. 형 씨도 여기 온 거 보면 나랑 비슷하구만요.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철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한강다리 위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다 둘 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너무 허망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절망을 함께 나누는 동안 둘은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 마시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만났다. 절망이 만들어준 우정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며칠 후 철수 씨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안했다. 우리 로또나 사볼까요? 당첨되면 반반 나눠요. 어떻게든 살아보자고요. 민수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10,000원씩 돈을 모아 로또 20장을 샀다. 그리고 이 중 한 장이 무려 2등에 당첨되었다. 상금은 정확히 3억 원. 철수 씨가 떠안은 빚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다. 운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고민으로 이어졌다. 서로가 형이 가져요. 아니, 당신이 가져요. 하며 양보만을 주고받았다. 결국 철수 씨는 당첨된 로또 용지를 편지와 함께 민수 씨의 집 우편함에 넣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 돈은 당신 덕분에 생긴 기적이니 당신이 쓰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나도 그럴게요. 그러나 며칠 후 그 로또 용지는 고스란히 철수 씨의 우편함으로 되돌아왔다. 민수 씨는 더 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적었다. 그날 밤 형님이 먼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이 돈은 형님의 빚을 위한 기적이에요. 저도 제 방식대로 다시 일어설게요. 그러니 꼭 살아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기적을 서로에게 양보하며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했다. 그리고 이 사연은 우연히 민수 씨의 편지를 발견한 이웃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국민은행은 이 이야기에 감동하여 김철수 씨의 빚을 전액 상환해 주었고, 박민수 씨에게는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따금 뉴스 속 이야기들이 흘러가듯 사라질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한강다리 위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 삶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종종 너무 깊이 어두운 곳에 빠져 빛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때로 그 빛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편지 한 장, 웃긴 농담 하나, 같은 고통을 안고 서 있는 친구의 옆모습에서 온다. 한강 위의 그 밤, 두 남자는 서로의 인생을 구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사실을 알고 조금 더 따뜻해졌다. 제목, 할머니의 노란 리본.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기상청은 한파특보를 내렸고 도심에는 눈이 펑펑 쏟아졌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고 모두가 두꺼운 외투에 얼굴을 묻은 채 바삐 걸었다. 나도 그 무리 속 한 사람이었다. 바쁜 회사 일, 결제 마감, 팀장 눈치, 그런 것들에 눌려 하루하루를 숨 가쁘게 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지각할 뻔해 아침을 걸은 채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여느 때처럼 북적이는 열차 안, 피곤한 눈을 비비며 겨우 앉은 자리. 그런데 내 맞은편 좌석, 작고 왜소한 할머니가 조용히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노랗게 빛나는 작은 리본이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리본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향했고 지하철 안은 이내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이건 고맙다는 표시예요. 제게 친절했던 사람들에게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나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지난 여름 제가 이 지하철에서 넘어졌었거든요. 근데 어떤 젊은 분이 말없이 절 일으켜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죠.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요.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남성에게 리본 하나를 내밀었다. 당황한 듯 고개를 젓던 그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리본을 받았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졌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지하철을 탔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노란 리본을 가방에 매단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진 것이다. 누군가 노인을 도우면 노란 리본 받으시겠어요? 라는 농담 섞인 말이 오갔고
사람들 사이엔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눈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늘어났다. 모두가 할머니를 닮아가고 있었다. 2001년 겨울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시작된 이 작은 노란 리본 운동은 당시 신문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름도 모를 한 할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따뜻한 감사의 물결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 나도 가방 안에 조그만 노란 리본을 하나 넣어 다닌다. 누군가에게 직접 주진 못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